잠시 후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 과연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회 측에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회 측도 어젯밤 늦게 회의를 갖고 종합 준비 서면 등을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변론의 최대 쟁점은 무엇일지 사회부 법조팀의 진기훈 기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후 2시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또 최종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김기훈 기자가 오늘 최종 변론의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죠. 일단 오후 2시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 우선 오후 2시에 이제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되면 재판부가 그동안 제출은 됐지만 아직까지 조사하지 못한 이런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 절차를 마지막으로 거치고요. 예. 이 과정이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측, 그러니까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본인들이 준비해온 이제 변론, 마지막 최종 변론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양 당사자죠. 이제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에 나서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최후 진술을 가지는. 근데 이제 이 최후 진술에는 앞선 대리인들과는 다르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는 이 두 양측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 순서로 오늘의 11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변론에 조금 늦게 참석을 할 수 있다. 출발 시간은 미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앞서서 진행된 변론에서는 1시간 전에 도착하거나 1시간 반 전에 도착하고 미리미리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네. 먼저 보자면 이 최후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최후 진술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을 다듬는 시간을 좀 차분하게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체력적인 안배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양측이 이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2시간씩 배정을 받았고 또 증거조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4-5시간은 걸린 이후에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안배 부분도 좀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국 이 최후 진술을 좀 다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출석은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시간은 미정이지만 결국 변론에 참석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져서 최후 진술에는 나서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착석을 해야 한다 이런 건 따로 규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인단이 참석을 하고 있으면 이 재판은 당사자가 없이도 이미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단이 지금 모두 참석을 해서 변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본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 최후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곧 출석을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1시 59분 54초, 2시가 이제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최종 변론이 시작될 텐데, 자,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론 중간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장면들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진기훈 기자 정리한 내용 중에서 그 과정 중에 헌재가 먼저 최후 변론에 앞서 못다한 증거 조사를 한다 이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못다한 증거 조사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아직 미처 살피지 못했던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각종 이제 자료들이 재판에 제출이 되게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변론을 보면은 사실 증인 신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 출석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변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맞지만 그 외에도 증거로 제출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신문 조서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CCTV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통화 내역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아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명하기 위한 증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들고 증거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까지 미처 하지 못했던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었던 그런 증거 조사,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마친 이후에 오늘 사실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측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주장한 바, 그리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 예. 이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1시간 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죠. 자, 양측이 어떤 내용을 말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 기자, 일단 국회 측이 먼저 하기 때문에 국회 측이 먼저 하는 거죠. 국회 측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선포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이런 어떤 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예. 얼마나 이제 위헌위법적인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있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지시에 깊숙이 개입을 했고 예. 근데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큰 줄기가 되는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런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예.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작부터가 위헌위법적인 이런 어떤 계엄에서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위법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좀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 이제 국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 측이 이제 탄핵 소추 입장이기 때문에 소추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해서 5가지를 이제 쟁점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뭐 이제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이제 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을 한 행위, 그리고 또 법관 체포 지시를 한 행위, 이제 이렇게 5가지의 이 탄핵 소추의 기준 이유가 있는데. 이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 나왔던 그런 어떤 군 관계자나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의 증언들 그리고 본인들이 증거로 제출했던 각종 CCTV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탄핵의 그런 어떤 정당성 왜 이제 파면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회 측에서는 최후 진술이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잖아요. 정 위원장은 지난 23일 날 10시간 동안 이제 이 원고를 집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예, 앞서 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댓글을 받아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또 공모를 하기도 했었죠.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좀 종합을 해서 이런 어떤 파면 당위성과 동시에 이런 어떤 파면 이후에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미래로 나아갈지 이런 어떤 국민들의 요청을 담아서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같은 것도 함께 담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이제 윤 대통령 측도 지난 주말을 포함해서 구치소 접견을 이어가면서 최종 변론에 집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장을 할 걸로 보시나요? 지금 이제 국회 측과는 아무래도 좀 정반대가 네. 되는 이런 그러겠죠. 어떤 진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일단은 지난 9차 변론 기일 때 이렇게 한번 최종 변론 비슷하게 좀 네. 중간 변론을 하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PT를 활용해서 했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때에 이제 나왔던 주장들의 연장선의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가장 이런 어떤 변론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9차 변론 때도 굉장히 이제 그 부정선거론을 설명할 때 하이브리드 전에 네. 대한 설명도 이제 그렇게 곁들여 가면서 또 부정선거로 의심이 되는 투표지도 이제 직접 이렇게 PT로 띄우면서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의혹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이런 어떤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계엄군을 통한 이런 조사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당위성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국정 마비 상황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곁들여서 9차 변론 때 설명을 했었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또 이제 이런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왔던 그런 진술들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의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정 마비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당위성 그 다음에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불리한 증언도 다수 나왔지만 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고.
있었고 예. 또 예.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그런 어떤 유리한 진술들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런 어떤 체포 지시나 이제 국회 봉쇄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이 관련 내용을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임주혜 변호사의 짤막한 그 표현처럼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국회 측 변론이 시작될 것이고 또 대통령 측도 변론을 할 텐데 재판관들이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좀 상황을 짚어볼게요. 국회 측 변론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들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 재판은요, 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이번 최종 변론에서 주장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국회 측의 이 변론을 들을 때 어떤 부분,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실체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에 위배되고 어떤 부분이 어떤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뭐 반대되는 국회 측과 이제 진균 기자 표현대로 국회 측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할 텐데 그렇죠.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이 최종 변론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뒤따랐습니다. 예. 뭐 일부 인원들에 대한 실제로 체포 지시가 있었다,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그 주장 자체를 탄핵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는 부분도 꼭 확인을 받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변호인단 측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도 이 비상계엄 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으며 예.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라던가 국회에 대한 봉쇄와 지시와 같이 그 자체로서 어떤 법률이나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그런 행동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변론을 할 것으로 보고 특히 지금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증언들의 어떤 그런 모순점들이 발견됐던 그런 지점들을 네.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을 낮추는 작업을 할 것이라 봅니다. 예. 재판부에서도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처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법에 위배됨이 없이 진행이 된 건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일정 부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해도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 사항인지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 전 과정에 거쳐 그만큼 중대한 위반 사항, 중대한 헌법적 가치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최종 변론 과정에서 예. 확인하고자 할 것이라 봅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저희가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정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의 대리인단도 입정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이랑 나경원 의원도 참석을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범기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헌법재판소가 서면 확인 후 증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론 기사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대신 착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증거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 국회 측이 먼저 서증 요지 진술을 시작하고 증거 조사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예. 진 기자, 오늘 뭐 최종 또 최후 진술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주변의 모습도 상당히 경비가 삼엄할 것이고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일 텐데 보니까 이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마지막 변론 방청 신청이 1,800명을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매번 경쟁률이 좀 굉장히 치열하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양측의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듣는 순서이고 특히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거를 현장에서 좀 직접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예. 보여지고요. 또 이제 오늘은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도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밖에서도 어떤 국민변호인단 측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뭐 기자회견 등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지지자들도 사실상 이제 오늘이 이제 선고를 제외하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좀 결집이 되는 날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심리를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집회 인파도 많이 몰리고 이렇게 방청 신청도 좀 굉장히 좀 경쟁률이 치열하고 예. 이제 이런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탄핵 위기에 놓인 현직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나서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언급 주신 것처럼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보면은 변호인단이 이제 대신 낭독하는 형태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판정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고요.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석도 그리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법조인인 측면도 일부 작용은 했겠지만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목적의 정당성 부분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이 신문 과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전 과정, 증인신문의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석을 해서 증인들의 증언도 직접 듣고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질문들을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기 위해 출석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자면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이 내용에는 이미 여러 차례 담화문이라던가 변호인들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야당의 어떤 그런 줄 탄핵이라던가 어떤 예산안 삭감 문제,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경고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어떤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예. 체포라던가 아니면 국회 봉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리라 봅니다. 근데 최후 진술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의 결론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가능성 크지 않다. 네, 이미 증거 자료들은 증거 조사 등을 통해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증언들은 남아와 있습니다. 이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자시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로서 다퉈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재판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가장 강력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측면 그리고 결국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역할도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은 이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라도 네. 직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밖에 없고 이 전 과정은 당연히 이 재판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최후 진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심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도 있겠고 이번 같은 탄핵 심판도 있겠습니다만 재판의 성격에 따라서 또 이런 최후 진술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 형사 재판 같은 경우라면요. 결국 최후 진술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한다거나 예. 진심 어린
어린 반성의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양형의 참작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심판이 아니라 어떤 이 대통령의 이 행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다투기 때문에 그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담을 것인가 담지 않을 것인가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표현을 했다가는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그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변호인단과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국민들이 겪었던 어떤 그런 피로감 경제나 안보상의 그런 위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나오고 있어서 예. 이 재판의 성질에 따라서도 최후 진술의 그 효과라던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특히 헌법재판은 이것이 결국 이 최후 진술이 국민들을 향해 내는 가장 강력한 또 목소리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이 좀 감안이 되어서 최종까지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전 지금 봅니다. 저희가 조금 전 대심판정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리인단 측 각각의 국회 측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모습을 보이면서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그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을 잘 짜야겠다 생각할 텐데 또 앞서 얘기를 좀 돌려보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다 정리가 됐고 이미 이제 오늘은 최종 뭐 정리한 차원에서 들어보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국회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전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당성을 설파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 판단을 바꾼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물론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어떤 증언이나 어떤 증거를 신빙성을 낮추고 탄핵하기 위해선 그만한 강력한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야겠죠. 결국 재판은 증거 싸움이다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헌법재판이라는 측면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 형사재판이라면 이런 최종 진술이 양형에서 참작이 되고 예. 근데 유무죄를 가르는 데는 또 결정적이진 않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적으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지 이 부분은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어떤 이 법적인 위법성이 있는데 최후 진술 때문에 이 법적인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럼 그런 극적인 반전은 또 어렵다 이런 않다. 측면도 있어서 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럼 진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해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청구인 측에서 이렇게 지금 여지껏 이제 제출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되지 못한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일단은 지지난 주말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공개했던 그 CCTV 영상이 네. 있습니다. 국회 단전과 관련된 영상이었고 계엄군이 이제 국회에 침투를 해서 단전을 했던 그 이제 예. 새벽 시간대의 영상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영상을 이제 재생을 하면서 지금 시간대별로 짚으면서 지금 이때 보면 이제 뭐 그 동선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뭐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김현태 단장의 진술들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의 진술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증언들을 좀 반박하는 그런 어떤 증언들을 좀 많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특히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네.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네. 이제 그랬는데 이런 어떤 뭐 언론 보도 등을 지금 이제 현출을 하면서 언론 보도에서는 일단은 이 텔레그램 대화방 이제 그 특임단 내에서 이제 조직이 됐던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일단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또 여기에 이런 어떤 특전사의 그런 어떤 뭐 여단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원들의 진술들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끄집어내라, 뭐 또 필요하면 뭐 전기라도 끊으라고 지시를 했다, 뭐 약간 이런 어떤 지시들,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를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어떤 여단장들의 이런 어떤 진술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현출이 되면서 이제 의원 체포 지시와 단전 단수 계엄군에 의한 단전 시도가 있었고, 그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단 국회 측에서는 일단 증거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지금 이 재판장에 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의 말처럼 헌재 측에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회 측이 먼저 서증 요지 진술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측은 계엄군이 국회 단전 시도를 했던 CCTV 영상을 제출했고요. 계엄 의결 이후에 지하 1층 전력이 차단됐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조사 내용을 제시했으며 또 곽정군 전 사령관 등 의원들을 끌어내란 증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봉쇄 시도 정황도 있다. 그리고 국회 봉쇄 관련 언론 보도 영상도 재생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었던 국회 측에서 주장해왔던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황에 대한 않는 상황에서 한 선포, 계엄 선포다라는 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결국 국회 측에서 국회 봉쇄와 관련된 그런 언론 보도 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증거 조사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다 결국 앞서 강조되었던 그런 내용들,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해제 의결을 막게 하기 위한 그런 봉쇄였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증거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 어떤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적인 부분, 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증거들을 국회 측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진 기자와 한번 예비 나눠보겠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뭐 임기 단축 후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최후 진술의 시간이 사실상 지금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담화문에서 보여왔던 이런 어떤 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 사과의 수위가 이제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 그 사과의 수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전제로 하는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현재의 이런 어떤 조건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권의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파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불명예 퇴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권이 그 결과를 받아드는 것보다는 조건부로 일단은 이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는 이런 어떤 개헌을 해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예. 그 즉시 이제 업무로 복귀를 해서 그 개헌을 추진을 해서 본인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물러나는 그런 어떤 방안을 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이제 일부 여권에서 나왔던 이런 어떤 전략이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단 본인들이 지금 여지껏 했던 변론의 진정성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 조건부를 걸고 이런 어떤 제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이거는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단 지금 밝혀놓은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여권에서도 물론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이제 기자 연결에서도 보셨듯이 뭐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제 여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통렬한 사과는 필요하다. 이런 어떤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렇죠.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어떤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야 가능성까지도, 하야를 언급할 가능성도 뭐 제기가 됐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임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대통령을 임명을 그렇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법조항이 대통령에게는 그럼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또다시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만 하야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기각 판결 후의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사과를 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뭐 국정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정도로 사과를 하면서 본인의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지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앞으로 있을 최후 변론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예. 보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조건부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조건부 기각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그런 부분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제 유사한 제도라고 본다면 뭐 미국에 있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뭐 유죄 협상 뭐 그런 측면에 좀 차용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 우리 헌법재판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하야를 조건으로 해서 하야를 한다면 탄핵의 인용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유도했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게 뭐 헌법재판소 법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지금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또 공무원, 대통령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입법자들이 이런 공무원의 탄핵이 되었을 때 탄핵 진행 중에는 스스로 이제 그만두는 것을 못하게 해두는 이 규정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입법자들이 해당 법조항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산정하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어서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적용되거나 실제로 논의된 바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라 사실 어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일축을 한 상황이고요. 법적으로도 가능하냐 이 부분은 좀 확답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할 만한 그런 또 다른 쟁점을 좀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히고 있는 그 입장을 보자면은 어떤 지금 이런 상황, 이 헌법재판에 막바지가 다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하야 카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꺼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주혜 변호사께서 보실 때 오늘 대통령이 이제 고심한 내용들을 최후 변론에서 무제한 시간으로 얘기를 할 텐데 탄핵 심판이 어떤 심판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텐데 어떤 내용에 좀 집중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인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라던가 국회에 대한 뭐 단전 단수, 봉쇄 이런 지시를 할 의도나 필요성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증인들의 어떤 증언의 모순점 부분들을 공격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그런 증인들은 왜 이렇게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번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 증인들의 어떤 증언에 모순점이 발생했는지 적어도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또 새로운 어떤 쟁점들을 던지는 과정이 좀 최종 변론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오늘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못했느냐 부분, 특정 인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부분, 국회에 대한 봉쇄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빙성을 낮추고 이 주장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예. 탄핵 심판에서 원하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 하나하나를 모두 다 최대한 신빙성을 낮추고 이 증거 능력을 좀 없애기 위한 시도들을 정말 강력하게 취할 것이다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의 그 증거 진술은 끝난 상황인가요? 네, 지금 방금 이제 국회 측의 서중 요지 진술이 끝났고요. 이제 예. 대통령 측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앞서 전해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아무래도 이제 국회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동안 내놓았던 진술들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어떤 증거들을 좀 내놓으면서 이 증거에 대한 서중 조사 그 요지 진술을 이어갔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 일단은 김현태 특임단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이제 국회의원과 관련된 건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텔레그램 방에서는 본인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대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증거 영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예. 또 이제 707 대원들 이제 그날 투입이 됐던 대원들에게 그러니까 그 실탄
허용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증언을 하기로는 실탄을 개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했는데 그랬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이런 어떤 텔레그램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엘탄 개봉을 승인한다. 이런 어떤 지휘부의 이런 어떤 텔레그램이 또 이제 그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내용이 또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 예. 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이제 나왔던 그 케이블 타이 이게 지금 이제 문 봉쇄용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좀 누굴 묶으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707 특임단이 이것도 역시 뭐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사진이 이제 현출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국회 문을 봉쇄할 때 썼던 거는 케이블 타이가 아니라 청테이프로 이제 막았던 이제 사진들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케이블 타이 역시 문 봉쇄용이었다라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은 거짓이다. 이제 이런 어떤 서중 요시 진술로 해서 주로 이제 이런 어떤 김현태 단장의 뭐 의원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고 국회 봉쇄용이 아니었고 뭐 실탄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뭐 이제 이런 어떤 뭐 담전 이런 어떤 시도도 없었고 이제 이러한 진술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어떤 CCTV 영상과 언론 보도 영상을 현출을 하면서 이렇게 서중 요시 진술을 국회 측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서증 요소 이 진술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은 끝이 났고 대통령 측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진 기자가 짚어줬던 그런 부분들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대통령 측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어떤 부분 좀 짚어낼까요? 그렇죠. 지금 국회 측에서는 특히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어떤 증언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좀 반박할 수 있는 측면들의 그런 증거들은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테이블 타이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서면 증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진 기자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서증유지 진술, 본격적인 진술에 앞서서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내용은 말하자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이런 헌법상의 굉장히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어떤 권한 행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요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제 얘기해왔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이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된 형사 재판도 그렇고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어찌됐건 대통령은 이런 어떤 내란의 죄나 이제 이런 그 일부 이제 극히 예외적인 죄가 아니면 형사 사법 대상에 되지 않는다라는 네.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주장에 대한 이제 연장으로 보이고 이제 서증 유지 진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 어떤 2015년 정도부터의 그런 어떤 뭐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 지력을 받은 뭐 어떤 목사가 뭐 통합진보당 간부의 뭐 지하 조직 결성 시도한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기사라든지 이런 어떤 뭐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민주노총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어떤 뭐 통합진보당과 같이 해서 뭐 이런 어떤 간첩 행위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다룬 기사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체제 전복 시도가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언론 기사들을 현출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런 어떤 체제 전복 시도가 있었다라는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의 과거의 시도까지도 조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서증 요지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이 트럼프 쪽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법원 판결의 불가를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가져온 건 우리나라 사례로 들어오자면 이제 통치행위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정무 운영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형사상 아니면 입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가해진다면 제대로 이제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통치행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법제하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 판례들을 통해서 이 통치행위라는 것도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때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판결을 가지고 온 부분은 전체적인 변론의 취지를 이후에 이제 영상을 통해 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도 미국 연방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내렸던 그 대통령의 직무행위 이 오피셜 액트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인정했던 그 판례, 이 트럼프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판례를 좀 갖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들고 온 내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의원을 거론하고 국가위기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진 기자 이 내용이라면 현재 왜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의 당위성 계속 강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9차 변론 기일 때도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이제 그 변론, 중간 변론 단계를 한번 거쳤던 그 9차 변론 기일 때 가장 이제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론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군사 공격이랑 침략 전쟁이 금지가 되면서 이런 어떤 선동의 심리전이나 뭐 정치인 매수, 뭐 선거 개입의 정치전,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의 해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서중유지 진술 오늘의 지금 이 서중유지 진술 서두에도 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그 대국민 선포문 그 담화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연되어 있는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바로잡고자 했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2015년 정도부터를 지금 이제 불러내 오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런 어떤 통진당과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이런 어떤 뭐 각종 판결들을 다룬 기사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노조들과 관련돼서 이런 어떤 뭐 통진당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과 같이 연부가 돼서 이런 어떤 뭐 간첩 혐의가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뤘던 기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체제 전복 시도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룬 좀 과거의 언론 기사들을 이제 현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의 시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엄을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원수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증거들에 대한 서중유지 진술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